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알라메다 리서치 FTX가 결국 무너졌죠. FTX 거래소 토큰인 FTT가 가격이 2달러를 찍으면서 엄청난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가격에 비하면 단 하루 만에 열토막이 난 상황인데 이 사태가 사실상 바이낸스의 전략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바이낸스가 FTX를 인수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 사태가 벌어졌는지, FTX의 상황은 어떤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과연 바이낸스가 정말 FTX를 인수하게 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분명히 화해를 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시장에 급반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죠. 지금 코인들이 엄청나게 하락을 하니까 공포와 의구심 그리고 원망까지도 드는 상황인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 상황은 정말 어이없게도 루나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루나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야, 그게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루나를 들먹이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루나는 크립토 VC의 빵빵한 장부의 숫자들을 어마어마하게 절삭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가진 자산들이 엄청나게 깎여 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파는 루나로 시작해서 3AC, 알라메다, FTX까지 여파가 미치게 된 겁니다. 원래 이런 순서대로 도미노 무너지듯이 난리가 났을 텐데, 당시에 알라메다는 FTX에 헬프를 요청을 했어요. 야, 우리 박살나면 FTX 너네도 정직하게 거래소만 해가지고 수수료 장사만 할 거냐? 우리가 사업을 해온 방식이 이게 아닌데, 그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경쟁력이 없는데 MM은 뭘로 할 거고, 그러니까 다 같이 먹고 살려면 우리를 꼭 살려야 된다 라고 FTX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헬프를 친 거죠. 그래서 알라메다는 FTX에게 미래에 자기 몫으로 받을 FTT 토큰이 있었어요. 이걸 미리 담보로 잡아두고 약 40억 달러를 받아오게 됩니다. 40억 달러면 5조 원이 넘는 돈이에요. 그죠? 이 엄청난 돈을 받아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알라메다 리서치도 FTX에게 투자를 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 투자자로서 FTT 토큰을 받아야 될 게 있어요. 미래에 받아야 될 이 FTT 토큰을 담보로, 야, 이거 담보로 잡을 테니까 일단 돈 좀 땡겨줘 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왔다 라는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알라메다는 루나 사태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이 상황을 억지로 막은 거예요. 어쨌든 돈이 있다 보니까 막긴 막았다 라는 거죠. 이후로 몸을 사리고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 40억 달러를 미리 담보화해서 돈을 땡겼다 라는 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게 많긴 한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FTX의 패밀리들, FTX에 투자한 초기 투자자들이 있죠. 그리고 다양한 계열사들도 있고 구조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타 메이저 거래소도 있고, 서클 유명하죠. USDC를 발행한 회사입니다. 이런 애들이 FTX가 FTT를 발행해서 펌핑을 하는 판에 초기 투자자로 참여를 했어요. FTX가 망하지 않으면 FTT는 장기적으로 오를 게 뻔했죠. 왜냐? 계속해서 나오는 거래 수수료의 30%를 바이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손해볼 게 없는 장사다라고 볼 수 있었던 거죠. 당시 받았던 돈은 현찰만 받은 게 아니라 지들이 발행한 거래소 토큰도 현금으로 쳐서 FTT 토큰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 알라메다와 기타 관계자들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FTT 토큰을 외부인들보다 늦게 받기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초기 투자하고 나서 물량 처음부터 받아가지고 가격이 오를 때마다 던져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죠. 거래소 유저들한테도 당연히 피해갈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트로 이걸 잠궈놨다라는 말입니다. 이건 당연히 업계 관행이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FTT를 만든 애들이 외부 투자자들보다 먼저 팔아버리면 당연히 상도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라메다도 FTX에게 받아야 할 물량이 이런 식으로 잠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테라 사태가 터져버린 거죠. 하지만 알라메다는 테라 사태 이후에 몇 달만 버티면 생기는 FTT 토큰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 설명드렸던 부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시겠죠? 이걸 FTX한테 갖다 주면서 야, 갑을 안 해주면 우리 진짜 망한다. 너도 죽고 우리 다 죽는 거니까 어쨌든 이거 엄청난 수량의 FTT 너네가 일단은 가지면 되니까 일단 있는 돈 좀 줘봐 라고 하면서 40억 불을 땡겨오게 되는 거예요.
FTX가 알라메다에게 돈을 줬다라는 거죠. 참고로 이때부터 FTX는 곳간이 비기 시작합니다. 대차 대조표상에 큰 구멍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엄청나게 발생하면서 거래소에 돈이 확 빠져나갔다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샘 뱅크먼 프라이드는 정치인 후원금을 또 줄이기 시작해요. 이게 단순히 그냥 빈정상에서 줄인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돈이 없으니까 안 그래도 현찰이 없는데 언제 도움받을지도 모르는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으로 뿌리는 게 아깝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후원금을 줄이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뉴스도 나고 여러 가지 구설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10월 15일 더 이상 병신 같은 정치 지원금은 뿌리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마음도 팍 식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지금까지 쓴 금액만 하더라도 이미 상위 탑5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썼다라는 거죠. 미국 중간선거의 3,900만 달러 뿐만 아니라 바이든이 대선을 치르는데도 개인 기부로 2위인가 할 정도로 엄청난 액수를 때려박았습니다. 자, 한 국가가 운영이 잘 되려면 단순히 내부 운영만 잘하는 게 아니라 MI6나 국정원 같은 이런 방첩, 정보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외교에도 활용하고 국가적인 사업에도 활용을 하고 그리고 기업들이 활동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로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상황에 그냥 단순히 농사 잘 짓고 공장 운영 잘해서 행복한 나라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해서 줄 잘못 서는 바람에 나라가 그냥 한 방에 폭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세상이 흘러가는데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로 비슷합니다. 단순 경기뿐만 아니라 주변 메이저 거래소의 재정 상황, 보안 등에 대한 정보와 방첩 활동의 가치는 자기 거래소가 망하는 리스크를 줄여주고 그 리스크를 지켜주는 소중한 고정 비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돈을 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FTX는 과연 알라메다에게 40억 달러를 가불해주는 이 비밀이 잘 지켜졌을까? 그리고 특히나 이 블록체인 판에서라는 거죠. 실제로 지켜졌다 하더라도 이렇게 코인을 옮겨준 트랜잭션까지는 숨길 수가 없죠. 왜냐? 블록체인이니까요. 작은 금액도 아니고 엄청난 몇십억 달러의 금액이 옮겨졌다라는 건 FTX의 대차 대조표에 구멍이 있던 시기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증거로서 충분하다라는 거죠. 어쨌든 갑자기 엄청난 액수의 돈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아, 얘네들 장부에 구멍 났겠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금액은 FTT의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들고 있던 초기 FTT 토큰 투자자들, 특히 바이낸스의 온체인 데이터 분석팀 레이더망에 잡혔을 거란 말이죠. 왜냐? 당연히 초기 투자자들이나 바이낸스 리서치 이런 애들은 지금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흘러가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계속해서 캐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게 잡혔을 거다라는 거고 창펑자오는 그걸 기반으로 스토리 라인을 구축했지 않을까 싶어요. 바이낸스 분석팀에서 대표님 이것 좀 보십시오. 이거 뭔가 좀 이상합니다. FTX에서 40억 달러의 토큰이 빠져나갔어요. 이거 좀 뭔가 이상한데요? 라고 시작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FTX 얘들은 적어도 40억 달러의 대차 대조표에 구멍이 났다라는 이 개연성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해서 코인데스크에 대차 대조표와 FTT 이슈를 살짝만 흘려줘서 FTT의 가격이 흔들리면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FTX는 돈을 엄청나게 써야 될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했을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야, 코인데스크야 일로 와봐. 이거 봐봐. 지금 FTX에서 돈이 이렇게 많이 빠져나갔는데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면 어쨌든 FTT의 가격이 흔들리겠지? 그러면 이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FTX는 또 가지고 있는 현찰을 때려 박아야 될 거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블라블라블라 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미디어에서는 아이고 장펑장호 사장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열심히 기사를 쓰겠죠.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아직 컨트랙트에 의해서 들어오지도 않은, 그러니까 미래에 받아야 할 FTT 토큰을 담보로 이걸 빌려줬기 때문에 FTT 토큰의 가치를 논하기 전에 40억 달러의 구멍이 있다라는 건 기정사실인 거죠. 그런데 이 대차 대조표는 언론에는 자세하게 안 나왔을 뿐
직간접적으로 FTX에서 빨리 돈 빼라, 도망가라 라는 신호로 FTX의 뱅크런을 유발시켜 버린 거예요. 미디어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고 의혹을 제기하고 사람들이 문제를 삼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고 외부로 출금을 하게 되겠죠. 그런 현상이 심해지면서 뱅크런이 유발됐다라는 겁니다. 사실 장펑자오는 이 정도까지 시장이 반응을 할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푸라기를 던졌는데 낙타등이 부러져 버렸다, 뭐 이런 트윗을 올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엄청난 파장이 생길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4개월 이후에 자동으로 귀속되는 FTT 토큰, 이 빈 공간을 캐치한 바이낸스의 온체인 분석팀의 결과는 장펑자오의 최적의 공격 타이밍을 만들어낸 거죠. 사실 알라메다에게 FTT 토큰으로 빌려준 돈은 어차피 자기들이 발행한 토큰이니까 남의 손에 있어야 가치가 있는 거지, 내 손에 있어봐야 사실 종이돈이나 다름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직접 종이에다가 1억이라고 적어놓고 다른 사람한테 줘서 그 사람이 그걸 1억이라고 인정하면 그 1억이 가치가 생기는 거지만, 내 혼자 집에서 종이에 1억 써놓는다고 그게 1억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FTX는 그때부터 아주 공격적으로 인수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판을 키워야 돈을 메꾼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FTT를 활용해서 공격적으로 비즈니스 확장을 하면 어쨌든 본인들이 만들어낸 돈으로 이것저것 주워다가 비즈니스를 확장을 하고 거기서 새로운 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블록파이, 보이저 이런 애들의 코인을 사서 구원을 해주고 거래소에 실유저를 넣어주는 방식으로 거래소 확장 작업에도 들어가게 된 거죠. 이런 부분에서 바이낸스와 FTX는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바이낸스는 선물과 테더를 이용해서 나름 탄탄하게 보호장치를 만들면서 성장을 했는데, FTX는 거의 모든 재산을 올인해가면서 거래소를 확장하는 데 사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내실은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었겠죠. 사실 신뢰를 잃지 않고 뱅크런만 일어나지 않았다면 시간은 FTX의 편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냥 순서대로 돌아가고 코인 시장이 떨어지지 않거나 FTT 토큰의 가치가 유지만 됐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 FTT 토큰의 가치를 인정해 주면서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비즈니스 확장을 해 나가고 자리를 잡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시간은 FTX의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그 빈틈을 장펑자오가 이용을 한 것 뿐이죠. 스타크래프트 게임으로 따지면 그냥 타이밍 러시다 라는 거예요. 어쨌든 장펑자오는 이 빈틈을 이용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코인이 하락을 하고 나서 여러 회사들이 박살이 났죠. 그래서 특히 보이저 인수, 여기에 FTX 뿐만 아니라 바이낸스도 뛰어들고 코인베이스도 도전을 했다가 접었었어요. 그런데 FTX가 바이낸스보다 더 많은 돈을 주면서 오버페이로 보이저를 사온 이유는 보이저의 상당수의 빚과 지분은 알라메다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보이저가 바이낸스의 손에 넘어가게 되면 FTX의 계획은 완전히 틀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살려서 작업을 쳐야 알라메다를 살릴 수 있는데, 이 코어가 바이낸스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모든 계획이 깨지고 바이낸스도 이걸 도와주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보이저의 재무 정보는 알라메다의 재정 상황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정황적 근거와도 직결되어 있어서 FTX는 기를 쓰고 보이저를 인수하게 됐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돈도 없는데 더 세게 질러서 인수를 했다라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창펑자오는 그냥 FTX가 차선만 살짝 바꾸길 원한 것 같아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야, 너네 그런 식으로 무리하게 비즈니스 확장하지 말고 좀 속도를 줄여라, 좀 안정적으로 사업도 하고 방어 라인 구축해서 여러 가지 방어도 좀 하고 내실을 다져라 라고 말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얘네들이 휘청휘청 하더니 지금 화면처럼 그냥 벽에다가 갖다 꼬라 박아버린 거죠. 장펑자오는 FTX를 정말 박살내려고 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전복되고 폐차가 되길 바랬거나 이걸 예상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떨결에 트위터로 FTX의 유동성 위기를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 FTX 인수가 진행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FTX의 산하에는 딸린 가족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바이낸스가 FTX를 단순하게 인수한다고 해도 쌓여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반독점 이슈도 있고, 그리고 FTX의 윤전기, 돈을 찍어내는 기계나 다름없었던 솔라나 패밀리들을 과연 챙겨줄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거기에 플러스 알라메다도 1+1으로 알라메다까지 구제를 해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수렁에 빠진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창펑자오와 샘 뱅크맨 프라이드의 위계 질서는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아요. 그죠? 샘 뱅크맨 프라이드가 창펑자오한테 협업을 원한다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그냥 무릎을 꿇었죠.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샘 뱅크맨 프라이드 쪽이 훨씬 더 문제가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창펑자오는 이런 트윗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태에서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자기가 생성한 코인을 자기가 담보로 사용하는 건 아주 무식한 병신짓이에요. 두 번째, 그놈의 효율성 따지지 말고 돈 좀 남으면 그걸 예비비로 놔둘 생각을 해야지, 집단에 머리 굴린다고 효율 따지는 애들, 이놈들도 다 병신이에요. 극한의 효율성 따지다가 골로 간 놈들이 한 트럭입니다. 정상적인 속도로 성장하고 영업합시다. 잔머리 굴리지 말고 정도를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밤중에 이런 트윗을 또 하나 남기는데,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면 암호화폐를 만지지 말라, 위험하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사실 이건 코인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건 좀 안 어울리죠. 그래서 이 트윗은 얼마 있다가 금방 삭제가 됐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코인 시장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어요. 그죠? 나스닥이나 다른 자산 시장들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어이없는 이런 일로 시장이 박살나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운데, 과연 뭐 알라메다를 FTX가 버릴지 아니면 끌고 갈지, 이런 내용들도 더 남아 있으니까 계속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좀 잘 해결이 돼서 지금 시장에 드리워진 공포가 빨리 해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